지난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꼭 1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 100일 동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치열한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들썩이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평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전쟁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00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전쟁 상황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나경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 초기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아마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또 군사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곧 물러설 거란 그런 전망이 아마 대부분이었죠.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말 전쟁을 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한 사람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은 현실이 됐습니다. 서방의 그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 항전 이어갔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군 전술이나 병참의 어떤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은 장기화로 치달았습니다. 러시아군은요, 전쟁 초기에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 바로 위쪽에 있는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 동시에 공략하는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러시아군은 그런 공격했죠. 도시에 대해서 포격하고 이어서 거기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른바 체첸식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사흘이면 키이우 점령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물러났고 또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요, 헤르손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아조스탈에서의 80여일간에 걸친 항전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슬라비안스크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을 자신이 장악하게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2014년도에 병합했던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쪽으로 세력이 형성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서부를 공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수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 넘기게 되면 앞으로 있을 휴전 또는 평화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100일간의 과정에서 민간인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100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YTN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을 맞아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단독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ussian current objectives in this war is to occupy entire territory of Ukraine. The Russian troops still try to show at least some victory. We are fighting for our own land, for our country's existence, and we are fighting to prevent a genocide of our people.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to all of you that we are very much thankful to all Koreans and to Korea government, and I'm personally deeply touched by the warm support and good wishes from the Koreans to my country, which we receive every day. Each contribution made for Ukraine, which helped us counter the Russian aggres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네,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요. 우크라이나 민족이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또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 또 호의, 기여에 한국 정부의 그런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많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뭉클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0일 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좀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보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제 지원, 뭐 전 세계 지원 감사하다는 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개전 초부터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아끼지 않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장기화한 지금 러시아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이랑 서방이랑 대리전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미국과 유럽의 지원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전은 하지 않겠다. 아, 네.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봤을 때 서방의 무기 지원만 봤을 때 그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차 무기 혹은 스팅어 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무기 지원 자체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사포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무기 많이 하는 그 무인 비행기라고 하지만 네.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드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첨단의 로켓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금 요청을 할 때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좀 지원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로켓은 한 200에서 3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 한 80km 정도 되는 로켓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런 서방의 지원에 맞서서요. 지금 많은 병력들 동부 지역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시베리아에 있던 군인들, 젊은 군인들 많이 그쪽으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비도 옮겼고요. 또 러시아 역시도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첨단의 무기와 첨단의 무기가 지금 유럽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그런 예상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굉장히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전 세계 공분을 샀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참혹한 전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많은 민간인들 예.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개개인을 직접 겨냥한 어떤 희생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보다도 도시 전체를 폭격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것 역시도 범죄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침공 초기에 키우 공략 예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부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간인 시신이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민간인 시신이 약 1000여 구가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네. 그 가운데 한 650여 구에서 참혹한 장면이 확인이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양손, 양발, 묶인 채 숨져 있는 시신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리우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리우폴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이런 말합니다.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한 4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2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졌는지 지금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리우폴에서 또 백린탄이라는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은 현재 이런 말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 4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 680만 명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참사들이 일어났고 또 어느 정도 증거들이 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을지가 참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차 등에서 확인된 그런 인도적 참사 이런 일들을 계기로 서방 국가에서 이 러시아 정부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단행했잖아요. 이 때문에 세계 경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요. 네. 이번 전쟁이 지구 초원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아마 지금 나경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를 흔들기 위해서 서방이 선택한 또 하나의 무기가 지금 말씀하신 경제 제재 조치였어요. 예. 처음에는요. 러시아 기업들 그리고 러시아의 기업인들 자산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스 안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 돈줄을 죄서 더 이상 오랫동안 전쟁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EU죠. EU는 이제 석탄 금지한 다음에 이제 석유까지도 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동안에 사오던 석탄 한 90% 이상 안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서서요. 러시아군은 군사 대응이랑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맞불 놓기죠.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 가스 밸브 하나 둘 잠그기 시작해서 거의 다 잠그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천연가스 말씀드린 게 천연가스 수입의 한 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우리한테 안 사고 한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의 과정에서 문제는 석유 구매 뒤에서 경쟁이 또 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도 치솟았죠. 네. 우리나라 현재 휘발유 경유 가격 리터에 다 2,000원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배경에는 러시아 이번 전쟁의 여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곡물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밀 수출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수출 다 중단되면서 세계 곡물가 또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삼는다 이 말을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요. 그 곡물 메이저라고 하죠. 큰 기업들은 또 거기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날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이런 말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사던 국가들 가장 싸기 때문에 샀던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 주로 이집트,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프리카에 굶주림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게 바로 100일이 지난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네. 뭐 이번 전쟁으로 정말 뭐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쟁이 장기화할 거다.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질 그런 거다라는 말도 우려, 나오죠? 예. 네, 섞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화협상 타결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요구가 커지는데 평화협상에는 진전이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제일 처음에 평화 협상을 한 게요. 전쟁 시작하고서 닷새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이제 협상으로 어떤 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차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협상을 한 게 3월 29일 터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그러네요. 구체적인 성과조차도 없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100일을 넘어서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렇게 장기화로 가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영토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휴전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휴전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뭐 평화협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극적인 돌파구가 없다면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평화협상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치킨 게임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전쟁 난 지 100일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라기는 저희가 오늘로부터 100일 후에는 전쟁 이야기 좀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일이 아니라 뭐 한 달로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